안녕하십니까, 페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생동성 시험 알바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생동성 시험이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줄여서 부른 표현입니다. 이제 생동성 시험이 뭐냐라고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생동성 시험은 기존에 이미 개발된 오리지널 제품, 그리고 그 오리지널 제품과 똑같은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각각 같은 사람이 복용을 해서 몸속에서 흡수 및 배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성분의 약이기 때문에 효능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흡수 및 배설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오랫동안 잘 판매가 되었는데 그와 동일한 제품을 펩시에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런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BMI 지수가 18에서 30 이내여야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BMI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시면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에서 30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체형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체중이 덜 나가거나 과도하게 좀 뚱뚱하거나 한 분만 아니라면 대부분 시험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남성 기준으로 50kg 이하, 여성 기준으로 45kg 이하일 경우에는 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 점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 참가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참여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성 대상자도 최근에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이 없으셔서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특히 많이 언급되는 게 마루타 시험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흔히 말하는 마루타 시험이라는 것은 신약을 가지고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이런 방식을 썼었죠, 일본이나 독일에서.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물질의 신약을 개발했을 때 동물한테 먼저 독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 절차가 이미 동물에게서 매우 안전하다라는 판정이 있어야 사람한테 아주 작은 용량부터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젯밤에 마신 소주 한 잔, 좀 전에 피운 담배 한 개 피가 이런 생동성 시험에 한번 참여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해롭다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시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디25라는 사이트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 업체에서 시험 대상자를 모집해서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디25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시험들이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생동, 제약회사명, 그 약물의 성분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임상, 제약회사명, 성분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임상시험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임상 1상시험의 한 단계인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임상시험은 아무래도 계량신약이나 신약 쪽에 가까우니까 너무 안전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생동성 시험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적절하게 내 스케줄과 맞는 것을 고르셨다면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신체 검사는 뭐 간단합니다. 피검사랑 키, 몸무게 이런 간단한 검사들이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났다라는 것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없고 건강상 지병도 없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사람들은 보통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 대상자로 이제 선발이 되고 의료기관에서 언제 입소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또 약물마다 체열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12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24시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2시간 안에 끝나는 약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투여하기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5시에서 6시 정도 좀 초저녁에 입소를 해서 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미리 전날 입소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큰 금액이 걸려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일날 갑자기 안 오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날 입소를 하고요. 또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입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날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한 순간부터 음주 및 흡연은 금지가 되고요. 제공되는 식사 외에는 물밖에 취식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하룻밤이 자고 아침 8시가 되면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대상자 수가 3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명이 8시에 복용을 하고 다음 2명이 8시 1분에 복용을 하고 그 다음 2명이 8시 2분에 복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대상자가 30명일 경우에 15분의 복용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의 약물은 약 2시간 정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2시간 안에 보통은 체열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체열을 할 때마다 바늘을 팔에 꼽는 것이 아니라 특수 장치를 팔에 꽂아 놓고 그곳에서 피를 조금씩 체열하게 됩니다. 혈액 체열을 보통 12회에서 14회, 많게는 18회 정도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체열하는 양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너무 많은 양을 체열해서 좀 몸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헌혈하는 양보다 적으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2시간 동안 보통 체열을 5분에서 10분, 30분 단위로 아주 빈도가 높게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 또는 4시간 간격으로 체열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뭐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한다거나 자유롭게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병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12시간짜리 시험을 예를 든다고 했죠. 아침 8시에 약을 복용을 했으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체열이 끝나고 퇴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시험은 2기 시험이 가장 많은데 4기 시험도 요새 많이 진행이 됩니다. 2기 시험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2번 반복하는 것이고, 그럼 금요일날 입소했다가 토요일날 퇴원했다 라고 가정하면은 일주일 뒤에 또 금요일날 입소했다가 토요일날 퇴원하는 그 과정을 2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4기 시험이란 그 동일한 과정을 4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 일주일 텀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서 2주 텀도 있고 4주 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물마다 다르니까요. 미리 관계자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메디25 홈페이지에서 시험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날짜부터 퇴원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본인 스케줄을 맞춰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퇴원을 하시고 보통은 중간 때, 그러니까 2기 시험일 경우 1기 끝났을 때 한 번 지급하고 2기가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을 지급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요. 1, 2기가 모두 완료된 후에 전액 지급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에 맞게 사전에 관계자께 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동성 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양지병원, 부민병원이 있고요. 시흥의 센트럴병원이 있고 안양의 메트로병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생동성 시험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방금 언급드린 4군데 병원에서 가장 많은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생동성 시험은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알바 중에 하나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알바는 아닙니다. 시각처에서 정의하기로는 임상시험 대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시험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강제적인 외압도 없다 라는 동의서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서 참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급되는 비용은 급여 명목이 아니라 참가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시험이 끝난 날짜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만 다음 시험에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참여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고요. 방학 때마다 해도 150만 원짜리 시험을 보통 2번을 참가를 했다, 그럼 300만 원이죠. 대학생한테는 아껴 쓰기만 한다면 1년 동안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연봉이 300만 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주말에 누워만 있었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성인이 한 곳에 1박 2일 내지 2박 3일을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향적인 성격의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고요. 원래 집순이 집돌이이신 분들은 뭐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흡연과 음주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간식을 먹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도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편하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사항으로는 제가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만 참여하시고 2기에 갑자기 안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상시험의 한 종류인 이 생동성 시험은 수억 원이 투자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약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준비한 그런 프로젝트이니까요. 참가하시는 분 입장에선 그냥 귀찮아서 안 나오실 수 있겠지만, 한 명이 안 나왔을 때 이 시험이 실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냥 증발돼 버릴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하시고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꼭 약물을 먹는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약물을 복용하고 2주에 걸쳐서 진행된 시험도 참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시험을 참가를 했었는데요. 뭐 혼자서 설명서를 보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테스트하는 일반적인 자가진단 키트였습니다. 뭐 검사 시간은 오는 순서대로 하긴 하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렸고요. 얼굴은 나오지 않고 손이랑 이런 행위들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5분 참여에 뭐 20만 원이면 사실 뭐 나쁜 금액은 아니죠. 저도 참여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에 있어서 조금 빨리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약품만 임상시험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시간이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꿀팁은 시간이 긴 시험을 택하는 것이 비용이 높다. 아까 12시간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72시간짜리 시험도 있고 48시간짜리 시험도 있고 이런 긴 시험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입수해서 토요일 오전 8시에 약을 복용하고 일요일 오전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 병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길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페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100만 원에서부터 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원까지도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극단적으로 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병원에 있고 또 다음날 병원에 아침에 또 와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250만 원 이상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매우 추천드릴 만한 그런 약물입니다. 뭐 위험성에 대한 문의나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절차 같은 거는 제 영상 설명란에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생동성 시험에 참여한 분들이 참여 후기 해서 조금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던데 좀 잘못된 정보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